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공무원들이 2,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욕설과 폭언은 물론이고 성희롱과 협박까지 당했는데요. 광주시가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직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시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하루 동안 10분 간격으로 44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은 비행기 소음이었지만 반말과 욕설로 시작했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직무상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놓으면 일단 비염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으로부터서 좀 자유스러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다른 젊은 친구들은 해소 방안을 못 찾아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지난해 광주시와 5개 구청에 접수된 악성 민원이 무려 2,000건에 육박합니다. 폭언과 욕설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과 협박 460건, 성희롱 82건, 폭행과 폭력도 8건 발생했습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사직서 제출을 고민하는 공무원까지 나오자 광주시가 단호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우리가 잘 받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고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욕과 욕설, 이런 위협은 우리 민원과 무관한 일입니다. 광주시는 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에 들어갑니다. 다만 휴진 참여는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며 수술과 응급치료는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의 의사정원 증대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로 미뤄졌던 전남대 의대 학사 일정은 내일부터 원격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삼선의 서삼석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남 국회의원의 가장 선호 상임위는 농해수입니다. 농도 전남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가장 맞닿아 있고 농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 문제 등도 걸려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의 삼선 서삼석 의원의 농해수 위원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전남의 또 다른 삼선인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은 국토위원장이나 산자위원장 선임이 유력합니다. 낙후된 전남의 SOC 기반을 닦아줄 국토위나 기업 유치와 한전 등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산자위는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상임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법안 통과의 핵심 창구인 법사위, 지역 예산 확보의 교두보가 될 기재위에 어떤 의원이 배치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인기 있는 상임위에만 당선인들이 몰릴 경우 자칫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국방위와 전남 의대 신설 문제 등을 다룰 복지위는 물론 상임위 전반에 지역의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배정은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 18명 당선인 가운데 11명이 초선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과 정치력 회복을 위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22대 국회 광주 지역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당선인은 지난 26일 광주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민영배 의원을 대표로 정준호 당선인을 간사로 한 22대 국회 광주의원 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배정받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담양의 한낮 기온이 30.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에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 10에서 40mm, 전남 해안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안에 바람이 강해지겠고 특히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가 50여 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18분쯤 일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서해안 고속도로로 달아난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2건의 접촉 사고를 냈으며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쏜 끝에 50여 분 만에 전북 석임제 나들목에서 검거됐습니다. 올봄에도 지역 유통업계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 심리는 낮아진 가운데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침체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류 매장의 마네킹들이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은 전통적으로 유통업계의 호황기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4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2024년 2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나 물류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전망지수가 1분기보다 떨어진 경우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수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알리와 테무 등이 급성장하고 있어 응답업체 10곳 중 7곳이 위협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업체는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의 고객들은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봄을 맞은 유통업계가 소비심리 위축에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부실보고서 논란을 빚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5.18 특별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항목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강제조사 권한 활용 명세와 사무처,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내부회의록 등 18개 항목입니다. 5.18 특위는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개별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사위 활동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 제막식이 화순에서 열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맞아 화순군 이양청풍 농협 하나로마트 선녀점 앞에서 이순신 장군 순시 기념비 제막이 열려 이 충무공의 나라 사랑에 대한 충심을 기렸습니다. 이 충무공은 정유재란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병신년 1596년 11월 11일 화순군 이양면을 순시하며 흉년의 여파를 둘러보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광주 북구와 한국나눔연맹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 경로당과 복지관 이용 노인, 보훈단체 활동 노인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광주 어르신 효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북구와 한국나눔연맹은 문화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어르신 효 음악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